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접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되겠네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세 번째 영상이 나가기 전에, 올려드리기 전에 이제 접속사 영상을 먼저 올려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세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기 전에 접속사 영상을 미리 먼저 좀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첫 번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조금 이렇게 충분히 좀 더 공부할 시간을 드리기 위함인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 번째 영상을 굳이 레벨이 이렇게 초보이신 분들은, 이제 막 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을 뿐더러,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문법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영상까지 보시고 나서 충분히 자기 걸로 좀 만드시고, 이제 뭐 관계대명사 이런 예문들을 네이버나 이런 데 치셔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뭐 분석도 해보고 해석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나서 세 번째 영상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접속사 영상을 먼저 좀 올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면 그렇게 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제가 이 영상을 찍고 굉장히 나중에 제 영상을 이렇게 한 번에 쭉 이렇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문법을 실제로 공부하는 분이시라면 제가 만들어 놓은 순서대로 이렇게 보셨으면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접속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접속사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자, 접속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하게 되면, 실제 문법책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하는 게 이제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긴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초보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끔, 그리고 혹은 문법을 조금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더 제가 마음에 와닿게끔 제가 한번 풀어보게 되게 되면, 접속사란 건 접속사 다음에 문장이 오는 걸 말하죠. 자, 접속사 다음에는 항상 문장이 온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뒤에 오나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이렇게 오죠. 자, 그런데 접속사 다음에는 문장이 온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접속사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접속사의 종류, 뭐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두 가지가 있죠.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2번 종속 접속사. 자,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하고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등위 접속사라는 친구는,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리기는 좀 힘든 메모장이긴 하지만, 문장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인 and를 한번 써보면, and 하고 또 문장이 쭉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종속 접속사, 또 문장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그 옆에 또 when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종속 접속사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문장이 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이 and 앞뒤에 있는 이 문장들, 이 1번 문장과 그 다음에 2번 문장, 그쵸? 이 문장들은 각각 별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이 등위 접속사가 하는 역할. 자, 접속사, 등위 접속사라는 녀석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앞뒤에 문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 이 앞뒤에 각각 나오는 문장들은 별개인 애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자, 이 종속 접속사가 나오게 되게 되면, 이 종속 접속사를 포함한 이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종속절이라고 부르고, 앞에 나오는 이 문장을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주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제 등위 접속사일 때 and가 나왔을 때 앞뒤에 있는 문장은 각각 별거였는데, 이 when이 나왔을 때는 이 앞뒤 두 문장이 약간 어떻게 보게 되면 상하관계, 그쵸? 예를 들면은 약간 귀속관계, 종속관계, 약간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물건을 사시게 되게 되면 약간 사은품 같은 거 오는 경우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 주절을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종속절을 약간 사은품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은품으로 생각하면 조금 애매하긴 하긴 한데, 이런 느낌이 이제 뭔가 주된 게 있고 그 주된 거에 따라다니는 녀석, 요렇게 종속절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속절이란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되면, 종속 접속사, 그쵸? 접속사
플러스 문장, 이거를 종속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when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 요 절을 종속절이라고 부르고, 얘가 주절에 약간 따라가는 느낌, 그쵸?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느낌, 이렇게 기대고 있는 느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부터 다시 보시게 되게 되면, 자, 종속 접속사가 나왔다라는 말은 종속절이 나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 나왔다는 말은 주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등위 접속사에서 이 각각의 문장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둘 다 주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어디에 기대고 있거나 포함이 되고 있거나 귀속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종속이 되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 각각 다른 주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나왔을 때 각각 어떤 모양새가 되고 어떤 걸 이어주는가. 자,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앞에 뒤에 있는 문장은 각각 다른 녀석들, 둘 다 주절. 그런데 종속 접속사가 나오게 되게 되면 그 종속 접속사가 포함이 된 이 종속절이라는 녀석은 주절을 어떻게 보면 꾸며주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꾸며주는 느낌, 이렇게 주절을 따라다니는 느낌, 주절에 이렇게 귀속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고, 예를 들면 주절을 따라다니는 느낌, 약간 사원품 같은 느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이것들은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모아놓고, 자,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등위 접속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or, and, 가장 아까 대표적이었던 거, or, 그 다음에 이제 but, 그 다음에 so.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기침하는 게 바로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뭐 한번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등위 접속사에는 and, or, but, so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so 같은 경우는 부사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but 같은 경우는 전치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 네 가지가 주로 쓰임이 접속사긴 하지만, 그쵸, 접속사긴 하지만 and, or, but이나 so 같은 경우는 but은 전치사로, so는 부사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and 같은 경우도 부사로 사용되긴 하지만 일단은 등위 접속사라는 녀석들의 종류에는 요 네 가지가 있고, 요거 4개 말고도 3개가 더 있긴 해요. 여러분들 아마 문법 책을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혹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게 되면 yet이나 아니면 nol이나 아니면 for, 이 정도가 더 찾아지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for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많이들 전치사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for을 이제 접속사로 쓰는 거는 굉장히 옛날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yet이나 nor 같은 경우는 사실 접속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기 할 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글용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지금 이 접속사라는 것을 처음 보시는 초보분들께서는 굳이 모르셔도 관계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등위 접속사 공부를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유일한 한계가 있어요. 좀 헷갈리시는 것들. 제가 이거는 예문을 드리며 설명을 드릴게요. 자, I like 장동건 and 고소영, 이렇게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and가 이어주는 거, 이 and가 연결을 시켜주는 게 뭐로 보이시나요? 이 문장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장동건과 고소영을 연결시켜준다고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동건도 명사고 고소영도 명사죠. 그러면 and가 연결시켜주는 거는 결국 명사 and 명사?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접속사라는 녀석들은 무조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접속사 다음에는 항상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은 틀린 게 아닌데 왜 뒤에 and 뒤에 고소영이라고 하는 명사만 남았을까요? 요 앞에 이미 나왔던,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나왔던 I like가 생략이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I like가 생략을 하지 않은 채로 딱 하게 되게 되면 I like 장동건 and I like 고소영. 그런데 앞에 나왔던 거를 두 번 쓰기는 싫으니까 생략을 해버리니까 명사 and 명사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예문을 한 개만 더 드려볼까요? I like studying English in my house and in my school. 문장은 어렵지 않죠? 자, 이 and가 이어주는 것은 앞에 있는 in my school 전치사고, 그리고 in my house 전치사고,
다음에 in my school 전치사고 아마 이렇게 보셨을 건데 이것도 사실 and와 in 사이에 앞에 이미 나왔던 그쵸? I like studying English가 생략이 된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 and나 or이나 but이나 so 이런 거를 보실 때는 그 뒤에 일반적으로 항상 생략을 합니다. 이건 별표를 쳐볼까요? 항상 생략을 해요. 항상 생략을 하니, 그쵸? 항상 생략을 하니 어떤 게 생략이 되어 있는지, 생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들어야 되겠죠. 확인하는 버릇 필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앞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 어떤 게 생략이 되어 있는지는 어떤 거, 그쵸? 이미 앞에 언급된 무언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거는 좀 필기를 좀 딱 이렇게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아마도 제가 알려드린 이 두 문장이 초보분들께는 뭐 그래도 공감이 가는 쉬운 문장이 되셨을 건데 조금 본인이 레벨이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쉽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로 조금 어려운 문장을 한번 예문을 드려 볼게요. 사실 이 문장이 이번 주, 오늘이 제가 이게 찍고 있는 날이 8월 11일 금요일인데 이번 주에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 중에 있는 그 문장이거든요. 자, 이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꽤 길죠, 그쵸? 이게 한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에서 이 and 있죠. 제가 지금 표시하는 하이라이트를 하는 이 and하고 옆에 나오는 familiarize라는 이 동사, 그쵸? 이 and와 familiarize 사이에 뭐가 생략됐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제가 알려드렸던 예문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이거는 숙제로 남겨드리고 혹시라도 답을 못 찾아서 혹은 헷갈려서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다 알려주시면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속 접속사로 한번 가볼까요? 종속 접속사. 자, 종속 접속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종속 접속사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전체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렇게 나눠지고 이 등위 접속사는 따로 나눠지는 건 없거든요. 근데 종속 접속사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부사절 접속사. 밑에다 적어볼까요? 그렇죠? 부사절 접속사. 그 다음이 이제 그 명사절 접속사. 절 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사절 접속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렇죠? 제가 이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복사해서 붙여드려 볼게요. 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쵸? when, while, because, although, if, whether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명사절 접속사에는 적을게요. 이거는 that, if, 그쵸? whether, 그쵸?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이외에도 조금 있긴 한데 제가 실제로 회화에서 잘 안 쓰이는 것들은 조금 뺐고요. 회화에서 좀 잘 쓰는 것들로만 이렇게 뭐 알려드렸고 이제 뭐 although 같은 경우는 아마 even though 하고 뭐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도 although 하고 even if 하고 뭐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구별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일단은 although 하고 흡사한 것들이 뭐 even though, even if 뭐 이런 것들 though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일단은 이 정도 마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 안 적었다고 해서 뭐 실제로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쓰이는 애들만 제가 좀 적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이거부터 정의를 좀 내려고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if, 그쵸? 명사절 접속사에서 if, 부사절 접속사에서 if, 그쵸?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가정법의 접속사 if라는 녀석은 얘를 말하는 거죠. 부사절 접속사를 말하는 거고 이 명사절 접속사일 때 if 같은 경우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죠. 자, whether 여기에서도 둘 다 whether는 똑같은데 whether이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게 되게 되면 이든 아니든이라는 해석이 되고 명사절 접속사로 쓰게 되면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거는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예를 하나 들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부사절 접속사와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예문을 들면서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좀 합쳐볼까요? 이렇게 위에 붙여보고 예문을 드려볼게요. 그죠? 자, 첫 번째로 이제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I usually only study English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제가 조금만 변형을 시켜볼게요. 이 usually라고 하는 부사가 원래 좋아하는 자리가 여기긴 한데
이 일반적으로 부사는 위치에 따라서는 회화를 할 때는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뭐 토익이나 수능이나 이럴 때만 사실 이제 부사가 좋아하는 위치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으나 요즘은 좀 잘 안 나오는 경향도 있긴 하던데 일단은 좋아하는 위치는 이렇게 주어나 본동사 사이긴 한데 이제 이 원래 회화에서는 부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나와도 되기 때문에 요거를 뒤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이게 되네요. 뒤쪽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usually 이렇게 빼보고 앞에 있는 거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걸 조금 띄워보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비슷하게 I study English 그렇죠? When I am home When I'm in my house 이렇게 할까요? house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모양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기가 쉬우시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예문을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사절 접속사라는 녀석은 부사절 접속사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부사로 사용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 역할. 자, 명사절 접속사는 그러면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겠죠. 명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부사 역할, 명사 역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문장과 문장을 연결만 시켜주고 이 각각의 문장들이 따로따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속 접속사 중에 부사절 접속사하고 명사절 접속사 얘네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는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고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간 부사절, 이 종속절이 하는 역할이 부사 역할이다. 자,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간 이 명사절, 그리고 이제 명사, 예를 들면은 이 종속절, 이게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부사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여기서는, 그쵸? 아까도 제가 예문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하는 거는, 부사절 접속사, 뭐, when이나 why나 because나 although나 if나 whether 이 중에 한 개 접속사 플러스 문장. 그쵸? 요 자체가 종속절이 되는 거고, 이 종속절이 주절을 꾸며주거나 이렇게 따라가는 모양이고, 이 접속사 플러스 문장, 요 형태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자, when이 여기서 부사절 접속사라고 적어놨죠. 부사절 접속사인데, 뒤에 문장이 나왔죠.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요 전체를 가리켜서 부사절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종속절이라고 부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When I am in my house라는 문장이 앞에 나온 이 주절 I study English를 꾸며주거나 따라다니는 모양. 자, 그렇게 이게 주절이 되고 얘가 종속절. 그렇죠? 종속절 혹은 부사절. 이렇게 명칭을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말들 자체 한국말, 이게 뭐 주절이네, 종속절이네, 부사절이네, 이 용어들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이기 때문에 조금의 기억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용어들은 아닙니다. 자, 일단은 I study English가 주절이 되고 When I am in my house 이게 이제 종속절이 되고 혹은 부사절이 되고 그리고 이 when을 가리켜서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른다. 일단은 명칭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 부사절, 이 종속절이 하는 역할이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부사 역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러분들은 부사의 역할을 뭘로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동사를 꾸밈, 아니면은 형용사를 꾸밈,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부사를 꾸밈.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쵸? 일반적으로 일반 부사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죠. 그런데 이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간 이 부사절, 이 종속절이 하는 역할은 이 세 개 중에서 원래 일반적인 부사가 하는 역할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이 동사를 꾸미는 것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 이 일반 부사하고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간 부사절 종속절 역할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부사는 역할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간 이 부사절 아니면 종속절을 하는 역할이 이 일반적인 부사가 하는 역할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만 동사를 꾸미는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준동사 설명을 드리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게 실제 부사가 하는 역할 중에서 동사를 꾸미는 것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이 의미로 쓰이는 부사적 용법은 실제로 문장에서 다른 형용사를 꾸미거나 다른 부사를 꾸미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동사만을 꾸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이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요 부사적 용법은 물론 이제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붙는 것도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제가 준동사 세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리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이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은 동사만을 꾸민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간 이 종속절, 부사절 역시 이 세 개 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앞에 나와 있는 동사만을 꾸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부사 역할은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한 개만 자, 동사 꾸미는 것만 요런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아마도 이 개념을 하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간 부사절 종속절 하는 역할이 문장 전체를 수식 아니면 꾸밈 요렇게 알고 계실 가능성이 크세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문장 전체를 꾸민다는 말을 조금 파고 들어가다 보게 되게 되면 동사를 꾸민다는 말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밑에 제가 이렇게 종속절, 주절 나와 있는 이 문장에서 자, when I am in my house 이 부사절, 종속절이 실제로 꾸며주는 게 동사 전체라고, 문장 전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예문을 두 개를 적었다. 자, 위에 해석을 해보게 되게 되면 나는 항상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자, 밑에 것도 문장도 해석을 한번 적어볼까요? 내가 집에 있을 때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물론 이제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집에 있을 때가 뒤쪽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조금 쉽게 되시겠네요. 자,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내가 집에 있을 때. 이런 문장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when I am in my house를 문장 전체, 앞에 주절 전체를 꾸며준다고 하실 건데 실제로 이게 뭐를 꾸며주는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게 되게 되면 자, 위에 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반 부사 나왔던 거. 이 항상이란 단어가 뭐를 꾸며주는 걸까요? 제가 말로 한번 해볼게요. 항상 나는 1번. 자, 2번은 항상 영어를 2번. 자, 3번은 항상 공부한다. 3번. 자, 어떤 게 좀 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나는 항상 영어를 항상 공부한다. 어떤 게 좀 더 이렇게 아구가, 그쵸? 이렇게 뭐죠? 이제 뭐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제가 듣기에는 공부한다가 제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usually는 동사를 꾸며준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자, 그리고 밑에 것도 해볼까요? 자, 내가 집에 있을 때 나는 1번. 자, 2번은 내가 집에 있을 때 영어를 2번. 자, 3번은 내가 집에 있을 때 공부한다. 자, 어떤 게 좀 더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조금 아구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when I'm in my house 자체도 동사를 꾸며주는 게 다른 품사, I나 English를 꾸며준다기보다는 study를 꾸며주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간 부사절 종속절 이게 실제 앞에 있는 주절을 전체를 꾸며준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파고 들어가 보시게 되게 되면 약간 의미상으로는 동사를 꾸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아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부사절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그쵸? 부사 역할을 하는데 이 일반적인 부사가 하는 역할이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역할을 한다. 이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간 부사절 종속절은 그게 동사를 꾸미는 거다. 혹은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예문은 이제 이 예문이죠. 그렇죠? 부사 접속사 예문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적을게요. 명사절 접속사 밑에다가 적을 게 아니고 자, 여기 이 문장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 이 usually가 하는 역할이나 이 usually가 하는 역할이나 when I am in my house가 하는 역할이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좀 길어졌다? 그쵸? 접속사라고 하는 when이 나왔고 뒤에 문장이 나왔다? 요게 좀 더 길어졌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이 앞에 I study English는 똑같잖아요. 그쵸? 자, usually가 하는 역할이랑 when I am in my house가 하는 역할이랑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는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위로 붙이고 명사절 접속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명사절 접속사는 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쵸? 자, 일반적으로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쵸? 일반적으로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 뒤, 전치사 뒤, 예를 들어 전치사의 목적어, 명칭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 뒤, 준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잘 쓰죠. 명사의 역할이라는 게. 자, 이 명사절 접속사, 얘네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이 나오겠죠? 접속사 다음에는 문장이 나왔다니까, that 다음에 문장이 나오거나, if 다음에 문장이 나오거나, whether 다음에 문장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 that 플러스 문장, if 플러스 문장, whether 플러스 문장, 요 전체를 부사절, 명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쵸?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예문을 일단 한번 드려볼게요. 쉬운 걸로, I hear that, 장동건 likes, 고소영.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that이 나오고, 뒤에 문장이 나왔죠? 요 전체, that, 장동건 likes, 고소영. 요 전체를, 그쵸? 명사절, 혹은 이제 종속절.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일단 예문은 조금 밑에 두고, 자, 명사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는 제가 결론부터 먼저 내려드릴게요. 그쵸?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면 되는데, 레벨이 조금 낮으신 분들, 자, 지금 들으실 분들은 레벨이 조금 낮으신 분들, 자,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이 세 개 다가 일반적으로 명사가 하는 역할이 요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목적어로만, 그쵸? 얘네들이 잘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명사, 일반 명사가 하는 역할이 이 네 가지인데, 명사절 접속사가 나와서, 여기서 that이 나와서, 뒤에 문장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전체를, that, 장동건, likes가 되겠네요. 그쵸? likes, 고소영 하게 되면, 이 전체를 명사절 혹은 종속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쵸? 자, 요게 하는 역할이 목적어로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주어나 전치사 뒤나 준동사 뒤로는 잘 안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세요. 일반적으로 거의 90% 이상 이렇게 잘 쓰기 때문에. 이해 좀 되시나요? 자, 그런데 레벨이 지금부터 조금 있으신 분들, 그렇죠? 뭐 그렇게 수준급은 아니더라도 조금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자, 제가 각각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that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목적어로만 쓰여요. that이 나오고 지금처럼 뒤에 문장이 나오고 이렇게 종속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전체는 무조건 목적어로만 쓰입니다. 주어로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준동사 뒤에 준동사의 목적으로 안 쓰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좀 되시나요? 아마도 제가 이제 전치사 뒤나 준동사 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양을 본 적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해하실 건데, 주어로 쓰이는 모양을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제 약간 사장되는 없어지고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 거라 제가 일부러 기억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생각하시면 되고, that이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돼서 명사절 혹은 종속절 이렇게 사용될 때는 목적어로만 사용된다. 자, if는 100% 목적어로만 사용되죠. 이거는 뭐 어떻게 잴 필요도 없어요. 그냥 if 다음에 문장이 나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에 나와 있는 이 가정법, 뭐뭐 한다면 이런 뜻 아닙니다. 그쵸? 요 it은 뭐뭐인지 아닌지 요 의미일 때 명사절을 받는, 그쵸? 그래서 이 종속절이 되게 되면 얘는 무조건 목적어로만. 이해되셨죠? 자, 실제로 이 if랑 whether는 해석이 똑같죠? 이것도 인지 아닌지, 요것도 인지 아닌지. 그리고 whether 이거는 이든 아니든, 이거는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두 개가 해석은 똑같은데, if는 목적어로만. 그런데 whether 같은 경우는 요거 4개 다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로 목적어로 제일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목적어로만 사용된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비율상으로 봤을 때 조금 적을 뿐이지 whether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다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죠.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that이 지금처럼 예문 나온 것처럼 that이 나왔어요. 그리고 문장이 나왔어요. 그쵸? 이렇게 문장이 나오게 되면 얘는 목적어로만. 자, if가 나왔어요. 그러면 목적어로만. whether는 다 주어나 목적어나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로나 아니면 준동사 뒤에 준동사의 목적어나 다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예문을 조금 더 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해볼까요? 제가 이거를
조금 지우고 맨 위에 있는 것만 좀 지우고 부사절 접속사까지 지우고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만 예문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hear 아까 전에 I hear that 뭐 장동건 likes 뭐 고소영 이랬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목적어가 되고, 자, I가 주어가 되죠? 제가 여기다 가로를 표시해볼까요? I가 주어, 그 다음에 here이 동사. 자, here은 타동사입니다. 물론 자동사 의미도 있긴 해요, here은. 근데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였어요. 자, that부터, 제가 따옴표를 쳐볼까요? that부터 고소형까지가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3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that이 나오고 뒤에 문장이 나오게 되면, 그쵸? 이 문장 전체가, 얘들 전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 역할을 하는데 그 명사 역할 중에서도 목적으로만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 명사절 접속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걸 알겠다. 그럼 부사절 접속사랑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괜찮아요. 부사절 접속사랑 해볼까요? 그러면 자, I 그쵸? like study I study English 앞에 했던 문장 그대로 할게요. study English 그쵸? When I am in my house. 아까 했던 문장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쵸? 이거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표시는 지우겠습니다. 그쵸?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자, 비교를 해볼까요? 그쵸? 자, 이 문장에서 자, 이 when부터 I am in my house가 부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됐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when I am in my house가 부사절로 사용이 되고, 뭐, when이 부사절 접속사고, 뭐, 부사절 혹은 종속절,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주절이 얘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재밌는 게, 얘 두 개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즉, 의미상으로, when I am in my house가 I study English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혹은 study라거나 동사를 꾸며주는 건 맞는데, 얘 두 개는 위치가 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사가 일반적으로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던 건가요? 아니죠, 그쵸?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주는 게 부사, 조동사, 그리고 비동사가 동사로 나왔을 때 말고의 전치사고 요 세 개가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인 품사들 중에서는. 그쵸? 그러면은 실제로 얘는 필요 없는 존재란 뜻이죠. 얘는 있으나 마나 얘한테 영향을 주는 애는 아니에요. 의미로만 추가를 할 뿐이지. 자, 그런데 밑에 그 명사적 용법으로 명사절, 그쵸? 접속사가 쓰인 이 명사절 종속 접속사. 종속절, 명사절 혹은 종속절. 요걸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얘는 지금 이 I hear, 그 다음에 that, 장동건 likes 고소형 문장에서 얘는 지금 문장에서 목적어를 담당을 하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얘는 지금 이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here은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그쵸? 그러면은 지금 위에 있는 부사절 접속사처럼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없어지게 되면 문장이 성립을 안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I study English가 주절이 되고 그 다음에 when I am in my house 이게 종속절이고 자, 여기서의 주절은 전체 주절은 I hear that 장동건 likes 고소영 주절은 이 전체입니다. 그런데 종속절은 that 장동건 likes 고소영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모양이 어떤가요? 여러분 모양만 잘 보세요. 모양만. I study English 이 주절과 그쵸? 얘 주절과 이 종속절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떨어져 있어요. 자, 근데 명사절 접속사가 나온 이 명사절, 이 종속절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문장에 포함이 돼 있죠. 요렇게 전체 문장이 있게 되면 주절이 있게 되게 되면 종속절이 요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위에 있는 부사절, 접속사가 나와서 부사절, 종속절이 나오게 되면 떨어져 있는 모양. 명사절 접속사가 나와서 명사절 혹은 종속절이 되게 되면 얘는 포함이 돼. 이게 큰 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모양.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자, 여기에 떨어져 있는 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떨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위에다가 제가 등위 접속사도 한번 적어볼까요? I study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아까 전에 했던 걸로 할게요. 그죠? I like 장동건. 그 다음에 and 자, 생략된 인구도 다 적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I like 고소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and 요렇게 하고 또 요렇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자, 그런데 얘랑 얘의 모양이 비슷하죠.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모양은 비슷하죠. 그쵸? 얘들은 각각인 거예요, 각각. 그런데 이 부사절 접속사가 나왔을 때 이 부사절 종속절과 이 등위 접속사가 나왔을 때의 문장의 차이가 뭐냐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When I am in my house라고 하는 이 종속절은 이 주절 때문에 있는 거죠. 주절 때문에. 예를 들면 주절이 없어지게 되게 되면 얘는 혼자서 존재를 못합니다. 종속절이니까. 이게 따라가는 모양이니까 주절을. 그쵸? 그런데 제가 등위 접속사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 두 개는 둘 다 별개의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주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둘 다 주절이다. 그쵸?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쵸? 이게 명사절 접속사 빼고, 얘 두 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양은 똑같은데, 그쵸? 이 약간 뭔가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귀속이 되어 있다, 종속이 되어 있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종속 접속사고, 그쵸?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는 각각 둘 다 주절,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녀석이, 그쵸? 이거는 둘 다 떨어져 있는 모양인데 얘는 전체 문장 주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 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문을 조금 적어두시고, 자, 이것도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를 분석을 해볼까요? I hear that 장동건 라이스 고소영 이렇게 하게 되면 주절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전체 문장이 다 주어져. 요 전체 문장이 다 주어져. 그러면 종속절은 무엇인가? 종속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that 장동건 likes 고소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거는 등위 접속사. 그냥 밑에 거는 두 번째 거는 종속 접속사. 그냥 밑에 거 요거는 이제 명사절 종속 접속사. 예, 부사절 종속 접속사. 위에 거는 부사절 종속 접속사 나온 문장. 밑에 거는 명사절 종속 접속사가 나온 문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자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접속사라는 녀석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게 되면 접속사 다음에는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접속사의 종류에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자,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위 접속사가 나온 문장들 두 개의 문장이 있다고 하게 되면 두 개의 문장은 각각 별개예요. 그렇죠? 의미로 이렇게 뭔가 이어지는 거는 맞는데 얘가 여기에 뭐 귀속이 되어 있고 종속이 되어 있고 혹은 얘가 여기에 귀속이 되니까 종속이 되는 게 아니고 얘들은 각자예요, 각자. 그런데 종속 접속사는 무조건 종속 접속사가 나오는 그 종속절이 주절에 따라가는 느낌, 주절에 귀속되어 있는 느낌, 주절에 종속되어 있는 느낌, 이런 느낌. 주절이 존재하지 않으면 종속절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쵸? 주절이 존재하지 않으면 종속절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언어가 조금 별로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주절은 대장, 그리고 종속절은 시다바리, 뭐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가 나왔을 때 각각의 문장들은 둘 다 대장,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 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었죠, 그쵸? 그게 뭐였냐면 생략이 된다라는 거. 그쵸? 친절하게, 예를 들면은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고 항상 생략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항상 등위 접속사 and나 but이나 or이나 so가 나오게 되면 뭐가 생략이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종속 접속사는 두 가지가 있었죠. 부사절 종속 접속사, 명사절 종속 접속사. 자, 부사절 종속 접속사는 말 그대로 부사 역할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부사가 하는 역할인, 그쵸? 이제 그 동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미거나 다른 부사를 꾸미거나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부사절 종속 접속사가 나온 부사절 혹은 종속절 얘들은 그 동사를 꾸미는 역할만, 문장 전체를 꾸미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예문이죠, 그쵸? 자, 명사절 종속 접속사가 나오게 되게 되면 이 명사절 종속 접속사는 말 그대로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조금 레벨이 있는 분들한테는 that이나 if나 whether이나 각각 일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근데 대부분 목적어 역할을 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억하셔도 무방하세요.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모양을 잘 보셔야 되죠. 이렇게, 그쵸? 따로 떨어진 거. 등위 접속사랑 부사절 종속 접속사가 나온 부사절 종속절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주절과 예를 들면은 뭔가 문장 두 개가 따로 떨어지는 모양인데 명사절 종속 접속사가 나온
종속절 혹은 이 명사절 같은 경우는 이 명사절 종속절이 주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썩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높아심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등위접속사는 생각보다 쉬워서 그냥 다른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뭔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 해석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if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I 예를 들면 study English 그쵸? if 그쵸? 예를 들면은 이거는 시제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꿔볼까요? I will study English if you study English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똑같이 비슷한 모양을 바꿔볼게요. I will ask if you are good at English. if you study English 이렇게 그냥 you study 똑같이 you study English.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동사는 조금 다르게 쓰긴 했지만 웬만하면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 자 이게 종속 접속사로 쓴 거, 그러니까 이게 부사절 종속 접속사로 쓴 거고 이게 명사절 종속 접속사로 쓴 거예요. 자 부사절 종속 접속사는 뭐뭐 한다면 뭐뭐 이다면 이런 가정법이죠, 그렇죠? 가정법 여기에서의 if는 가정법으로 뭐뭐 한다면 이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여기에서 명사절에 쓰인 if 같은 경우는 해석이 if가 그쵸? 그냥 해석이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자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다시 말씀드린 부사절 종속 접속사가 나온 이 부사절 혹은 종속절은 이게 뽕 띄워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로 떨어져 있는 모양 이런 느낌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주절이 되고 얘가 종속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미상으로 얘를 꾸며주죠. 그쵸? 동사를 꾸며준다 생각하셔도 되고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 두 개는 따로 의미로는 꾸며주지만 따로인 느낌 요 중간에 틈이 있어도 된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ask 동사는 자 기본적으로 ask는 완전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입니다 얘는. 그쵸? 자 혹시라도 위에 거랑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떨어뜨려 볼까요? 얘 두 개가 다르다. 문장이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I will ask가 주절이 되고 if you study English가 종속절이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ask 동사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얘가 지금 타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if를 명사절 종속 접속사로 안 보고 이 부사절 종속 접속사로 봐서 한다면 이다면으로 해석을 해버리시게 되게 되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 ask라는 동사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가정법으로 부사절 종속 접속사로 쓴 게 아니고 명사절 종속 접속사로 쓰인 인지 아닌지라는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세요? 앞에 예문이랑 똑같은 그런 것처럼 얘 전체 if you study English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가 영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물어보겠다. 이래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 두 문장은 따로 그죠? 따로 이런 느낌이고 얘는 문장 전체에서 목적어 역할 if절은 목적어 역할. 그래서 모양이 분명히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그쵸? 요거를 딱 if 앞에서 잘라보게 되게 되면 그쵸? 차이가 뭐냐? 이 if 앞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 틀린 게 없는 문장 이렇다고 하게 되면 얘는 가정법으로 쓰인 거죠. 그런데 if절이 앞에 나왔는 문장이 잘랐을 때 앞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 목적어 없는 문장 이래 되게 되면 얘는 이 부사절 종속 접속사로 쓰인 게 아니고 명사절 종속 접속사로 쓰여서 얘가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확인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개만 좀 더 알려드릴게요. 좀 더 이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것보다는 회화적인 거긴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종속 접속사, 특히 부사절 종속 접속사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콤마가 이렇게 나오죠? 해석을 일단 지워볼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요렇게 익숙하세요. 요렇게. 요 모양이 익숙하세요. 자, 종속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는 모양이 익숙하세요.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주절이 나오면 종속절이라는 녀석은 이 주절 앞 뒤에 나오는 게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패턴이 약간 기억하시는 패턴이 그러세요. 종속절이 나오게 되면 항상 특히나 말하기 할 때 종속절을 먼저 던져놓고 주절을 말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일단 말하기 지금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하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 개념이 이 종속절이란 녀석은 특히나 이 부사절 종속접사는 주절이 있게 되면 따로 떨어져 있는 녀석이니까 이 주절 앞, 뒤 어디에 와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쵸? 자, 명사절 종속접사는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제가 모양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if절이 앞에 나왔다. 예를 들면 지금 위에 제가 부사절 종속접사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앞에 나왔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래 나오고 요게 뒤에 나왔다. 그쵸?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약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문장이 이래 되죠. 위에 문장 같은 경우는 자, 주어 나오고 ask 동사, will 같은 경우는 조동사니까 필요 없죠. 그러면 목적어, 이 목적어가 if you study English 이 종속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양이 어떤가요?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s가 주어가 나와,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이런 이상한 모양이 돼요. 여러분들 1형식부터 5형식 중에서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 모양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명사절 종속 접속사가 that, if, whether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절대로 그쵸? 앞에 이 if 절 목적으로 쓰인 녀석들은 앞으로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whether 같은 경우만 유일하게 주어로 쓰이는 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나올 수 있는데 if나 that 같은 경우는 무조건 뒤쪽에 나와야 되죠. 이 부사절 종속 접속사 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본주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녀석이니까 얘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 이 목적어 자리에만 딱 나와야 되는 거지. 요 목적어 자리, 그쵸? 요 목적어 자리에만 나와야 되는 거지. 얘를 갑자기 앞으로 당기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뭐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이 이제 구분을 해드렸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만 더. 그러니까 정리만 한 개만 더 아니고 좀 정리만 해드려 볼게요. 자, 등위 접속사 모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석도 중요하지만 모양이 등위 접속사 and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문장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각각인 문장, 그렇죠? 떨어져 있는 거. 자, 종속 접속사 중에는 부사절 종속 접속사와 계속 이게 말이 비슷하니까 좀 꼬이는 것 같아요. 부사절 종속 접속사와 명사절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자, 부사절 종속 접속사는 주절과 종속절이 따로 떨어져 있는 모양. 그런데 명사절 종속 접속사는 주절에 종속절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모양.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모양.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문장을 보실 때 파악하실 때 그렇게 힘드실 것 같지는 않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만한 거 실제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번 영상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몇 번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접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걸 앞쪽에 딱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이제 앞쪽에는 기본적인 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문장을 볼 때 뭐 따로 떨어져 있는 거, 포함이 돼 있는 거,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드린 건데, 사실 이 얘기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긴 해요. 자, 이렇게 예문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제가 명사절 종속 접속사라고 생각하고 쓴 거고요. 그쵸? 그 다음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동격 접속사 라고 생각해서 쓴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거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이거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원래 이 비교를 해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근데 뭐 조금 이제 그쵸, 이야기가 그쵸, 앞쪽에 기본적인 걸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뭐 people, heard까지 똑같죠, 그쵸? 자, 여기서는 hear 동사, hear 동사는 자동사로 사용되는데 제가 여기서 썼을 때는 타동사로 쓴 겁니다. 제가 일부러 타동사로 썼어요. 자, 명사절 종속 접속사죠. 자, 명사절 종속 접속사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했죠. 그러면 that부터 끝까지 요까지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people이 주어, 그 다음에 heard는 hear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hear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heard죠. 그렇죠? 자, 사람들이 들었다. people 주어, heard가 동사, 그 다음에 이 that부터 that, 장동건, and, 고소형, made out. make out은 무슨 뜻이냐면 키스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키스하는 뜻입니다. 어쨌든 뭐 제가 좀 재밌게 알려고 이렇게 써봤어요. that부터 장동건 and 고소형 made out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적어 역할을. 자, 그런데 그리고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접속사라는 애들은 관계대명사 이런 거랑 다르게 무조건 완전한 절이 뒤에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동격 접속사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일부러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비교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people이 주어고 헐드는 역시 또 동사죠. 타동사리가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위에 거랑은 다르게 더 뉴스라고 하는 목적어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대시라고 하는 녀석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그쵸? 이 역할을 얘가 하는 역할이 동격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동격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교를 다시 이 두 개만 1번, 2번 번호를 매겨볼까요? 1번, 2번 비교를 하게 되게 되면 그쵸? 이건 철자가 틀렸네요. 하게 되게 되면 that 이하가 목적어 역할을 한 거고 위에서 명사절 종속 접수사가 나온 이 문장은 얘가 종속절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종속절. 지금 하이라이트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종속절. 그 다음에 요 전체가 주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목적어 역할을 한 건데 얘는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그쵸? 요 궁금증을 가지고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볼까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people, hold 또 나왔어요. 또 use 나왔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다 나왔죠? 이게 여기가 that is not true가 앞에 있는 use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격인가요, 이거? that 다음에 동사부터 바로 나왔죠? 그쵸? 동사부터 바로 나왔다는 말은 주격이란 뜻이죠.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쵸? 이런 문장 보시게 되면 두 문장으로 이렇게 쪼개는 것도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격 대시, 동격 대시 뭘 하는 건가? 이 동격 대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실제로 앞에 나온 명사의 내용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동격은 that밖에 없습니다. 동격 접속사는 that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동격, that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렇죠? 앞에 나온 명사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 그렇죠?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제 그 뉴스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뉴스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있는 부산에 이런 루머가 도는 거 아시나요? 그 루머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 루머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 모르시겠죠? 제가 뉴스 내용을 말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루머에 대해서 내용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그게 어떤 루머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루머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뉴스인지 잘 모르시겠죠? 혹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쵸?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제 의견이 뭘까요? 제가 제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하기 전에는 모르시겠죠? 그런 것처럼 명사인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명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명사인데 내용을 가지는 명사가 있어요. 명사인데 내용을 가지는 명사. 적어볼까요? 내용을 가지는 명사. 가지는 명사. 이 명사들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이 동격 대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말 차이를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내용을 설명한다는 말하고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꾸며주는 거죠. 형용사로 꾸며주는 거예요. 자, 이 두 문장을 2번과 3번을 비교해볼까요? 그쵸? 자, 위의 문장에서는, 그쵸? 뉴스가 어떤 뉴스다? 그쵸? 어떤 뉴스인지 설명을 해요. 장동건과 고소영이 키스했어요. 뉴스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밑에 문장에서는 뉴스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true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것으로 바꿀게요. 더 쉬워. 그쵸? 안 좋은 뉴스를 사람들이 들었대요. 이 문장을 봤을 때는 그 뉴스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겠죠? 그냥 뉴스가 좋다, 안 좋다 해서 안 좋다는 것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뉴스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신 거예요. 실제로 이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그 꾸며주는 것만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관계대명사는. 그런데 이 내용을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동격 대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 동격 대시를 받을 수 있는 명사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 명사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대충 여러분들이 뭐 실생활에서 쓰일 법한 것들만 제가 나열하게 되면 한 요 정도가 돼요.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실제로 요 정도가 실제로 내용을 가지는 명사. 팩트, 사실. 그 사실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사실인지 모르겠죠. 그쵸? 이렇게 내용을 가지는 명사들. 그쵸? 뭔가 그 사실 이 단어만 가지고는 모르겠고 어떤 사실인지 막 내용이 있을 것 같고 뉴스만 가지고는 모르겠고 어떤 뉴스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쵸? 제가 같은 명사인데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컵 이렇게 했어요. 컵. 여러분들 컵 보이시잖아요. 그쵸? 컵이라고 하시게 되면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컵 이렇게 하면. 그쵸? 나는 유리컵이 좋아. 이렇게 하게 되면 유리컵이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는 그쵸? 뉴스가 좋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뉴스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이 컵이라는 단어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컵이에요. 사물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적어드렸던 fact, news, opinion, possibility, hope, rumor 이런 단어들은 다 내용이 있는 명사들이에요. 이런 특별한 명사들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동격 대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동격 대시하는 역할은 이 뉴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의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실제 하는 역할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 문장 형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빼셔도 관계없어요. 얘가 문장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장이 맞고 틀리고는 안 되세요. 그런데 1번 문장에서 이 that 같은 경우 그쵸? 명사절, 종속, 접속사 얘는 문장에서 꼭 있어야 되죠.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 밑에 있는 동격 대시하는 이 문장은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쵸? 내용이 똑같죠? that, 장동거, and, 고소형, made out으로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도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문장에서 필요 요소로 역할을 하질 않아요. 그냥 버리셔도 관계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뉴스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위에 명사절, 종수, 접속사 이 that 같은 경우는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수 요소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게 되면 자, 명사절, 종속, 접속사 얘가 하는 역할은 목적어 역할. 그렇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목적어 역할.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필수 요소. 필수 요소. 그렇죠? 그리고 접속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 나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동격 접속사, 동격 대시 나왔을 때 그때는 그쵸? 역할이 없음. 역할 같은 경우는 역할이 일단은 없음 이렇게 할게요. 필수 요소 아님. 요소 아님. 그쵸? 그러면 유일하게 하는 역할은 앞의 특정한 명사의 내용을 설명해줘.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쵸? 또 역시 완전한 접속사긴 하니까 완전한 절이 나오. 그쵸? 자,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앞에 유스까지 나오는 거는 이 동격이랑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것도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그쵸?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 그쵸? 역할. 그쵸? 형용사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줌. 그쵸? 꾸며줌. 그냥 꾸며줌. 그쵸? 그리고 그쵸? 불완전한 명사가 하나 없는 명사가 하나 빠진 그쵸? 불완전한 문장이 나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이 내용이 이 1, 2, 3번 비교해 드리는 거 예를 들면 명사를 종속 접속사 요거 that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이제 동격 접속사 이 that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똑같이 that이잖아요. 그쵸? 다 세 개 다 that이에요. 그쵸? that이라는 것은 실제 영어에서는 요게 끝입니다. 접속사처럼 보이는 애들은 끝이에요. 요런 건 끝이기 때문에 요 세 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렇게만 이해하시게 되게 되면 그쵸? 뭐 that 때문에 헷갈리거나 이런 일은 없으실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빠뜨린 내용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굉장히 시간이 길게 된 것 같아서 그쵸? 일단은 요것도 중요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의 차이점. 등위 접속사는 어떤 거? 각각. 종속 접속사는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쵸? 귀속되어 있는 거, 종속되어 있는 거, 요런 거. 그쵸? 그거 잘 기억하시고, 모양, 각각인 거, 그 다음에 뭐, 부사절 종속 접속사도
따로 떨어져 있긴 한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귀속이 되어 있고 종속이 되어 있는 거. 주절이 없으면 종속절은 이제 그 존재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명사절 종속사 같은 경우는 큰 주절이 있고 그 종속절 안에 종속절이 그 주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포함이 되는 거. 요 모양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되고 이 대 세 개 구별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번외로 한 추가로 몇 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등위 접속사 할 때 제가 생략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한 개만 더. 그쵸? 야, 두 개가 나올 때는 A and B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A and B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세 개 이상이 됐을 때는 A, B and C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개 이상이다 그러면 A, B, A, B, C and D 요런 모양이 된다. and를 맨 마지막에 붙인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위 접속사가 나왔을 때 생략된 거 파악하시는 거 중요하다는 거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그 명사절 종속 접속사 받는 것 중에 if나 whether 말고 that 있었죠. 그쵸? 이 that은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무조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쵸? 이 명사절 종속 접속사 that은 무조건 생략 가능해요. 그런데 동격 tha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략이 안 되세요. 안 돼. 이게 문법을 조금 벗어나서 생략을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적 개념이 동격 that은 생략이 안 돼. 그런데 마지막에 했던 관계대명사 that은 조건이 있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일 때 생략되거나 목적격일 때 생략되는 거. 같이 기억하시죠. 이 생략적인 부분도 제가 조금 중간에 빠뜨려서 같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접속사 그쵸 굉장히 좀 광범위한 범위이긴 한데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제가 이 문법 영상이 좀 길다라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부분을 한 영상에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큼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여론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따라가시는데 제 생각에 이해하는 데는 좀 힘들지 않았다라는 좀 평가가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 영상 찍는다고 최소한 뭐 6, 7번 정도는 찍었다가 실패하고 다시 찍는 거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쉬우셨으면 좋겠어요. 뭐 영상을 다시 반복적으로 보셔도 되니까 좀 최대한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접속사 내용 같은 경우는 꼭 이해를 좀 하시려고 놀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세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